살다 보면 돈, 인간관계, 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끝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인간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돈과 일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대처를 한다면 돈과 사랑, 성공은 차츰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좋은 기회, 더 많은 호의가 나에게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은 100년 넘게 사랑받아온 데일 카네기의 책 인간관계론을 통해 인복을 가져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승진도 하고 돈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말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에 기본 원칙이 있다. 훌륭한 정치인, 부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꼭 지키는 법칙이다. 모른다면 인생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남에게 비난하지 말라. 비난은 헛수고다.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동이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쓴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붕괴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의 잘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것보다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운 내용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위대한 심리학자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인정받기에 목마른 만큼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낳은 억울한 심정은 직원이나 가족 친구를 기운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받게 한 그 상황은 쉽게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비난이란 멀리 편지를 전하던 비둘기와 같다는 걸 깨닫자. 그것들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은 자신을 정당화하리라는 걸, 역으로 우리를 비난하리란 걸. 비난이 헛수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링컨. 그는 남 앞에서 뽐내기를 좋아하고 호전적인 성향의 제임스 실즈라는 정치가를 풍자하여 조롱한 적이 있다. 링컨이 자신을 조롱했다는 걸 알게 된 제임스는 그에게 1:1 결투를 신청했다. 다행히 양쪽의 친구들이 말려 결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링컨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 있다. 바로 심판받고 싶지 않거든 심판하지 말라였다. 링컨은 이 사건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에 있어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다시는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링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묵은 원한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한마디 던지면 된다. 그 비난이 아무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이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고 선입견이 가득하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휘둘리는 존재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눈치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완이 생겼고 어찌나 사람을 잘 다루고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주프랑스 미국 대사에까지 임명됐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설명했다. 저는 그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최대한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격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건 하찮은 사람을 대할 때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기로 하자. 타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보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하고 흥미롭다. 이런 태도는 연민과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인정을 받고 싶지만 비난을 받긴 싫을 것이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말과 글은 내뱉는 순간 나의 행동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만다. 상대방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다. 맞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상대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미국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은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그냥 들어서는 약간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은 뭘 원하는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 음식, 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성적 만족, 자녀의 건강과 행복,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이 중 일부는 보통 충족이 되고 어떤 것은 가끔 충족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만큼은 예외다. 바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여러 사람을 통치해 본 링컨은 편지에 쓸 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인간이어서 겪는 이 갈증은 괴롭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슈아브는 말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재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서 키우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사람의 의욕을 가장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것은 바로 상대의 혹평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흠을 잡는 건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칭찬을 해주면 분명히 비난할 때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더 일도 잘합니다. 우리는 자녀나 친구, 직원의 신체 건강은 걱정하면서 왜 좀처럼 자존감은 신경 써주지 않을까? 힘내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만들어주면서 왜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감동으로 남아줄 텐데 말이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건 그냥 아첨이죠. 저도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아첨은 거의 효과가 없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못하다. 당연히 실패해야 마땅하고 보통은 실패한다. 그렇다면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뭘까? 하나는 진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아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세로 비집고 나온 것이다. 하나는 사심이 없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하나는 널리 찬사를 듣고 다른 하나는 널리 비난받는다. 우리는 인정을 하라는 것이지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누구나 다 방법을 익혀서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간의 90% 이상을 나 자신에 관한 생각으로 보낸다. 그렇지만 잠시 멈춰 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다. 아들, 딸이 꽤나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와도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 자녀가 쿠키를 굽는데 성공해도 격려하지 않는다. 매일 만나는 사람과 방문하는 곳에 조그마한 감사의 불꽃을 남기도록 노력해보라. 거기서 작은 우정의 불길이 만들어져 다음번에 방문할 때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토록 생각할 것이다.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내일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말라. 대신에 담배 때문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라.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 설득시키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잠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러면 경솔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부질없이 내가 바라는 사항만 잔뜩 늘어놓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정교한 기술에 관해 헨리 포드는 최고의 명언을 남겼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상대방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자. 남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늘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하나만 얻어가도 인생의 풍파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의 관점을 살펴서 상대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게 만든다면 나에게만 득이 되고 상대에게는 해가 되는 뭔가를 시키려는 듯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타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이 상대에게도 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혼자서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여기 인간관계에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다. 사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그럴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데
무시당하고 외면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 먼저 2달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2년간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온갖 일을 벌이며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효과는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보이고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고 해서는 절대로 진실한 친구를 많이 사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누구나 공장 노동자이든 사무실 직원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를 우러러봐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타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와 이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인사를 건네라. 누가 전화를 걸어와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라. 그러면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남들이 당신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면, 진정한 우정을 키우고 싶다면, 남을 돕는 동시에 스스로를 돕고 싶다면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불짜리라고 말했다. 슈와브의 성격, 매력,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은 그가 일군 남다른 성공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의 성격에서 가장 유쾌한 부분은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미소였다. 행동은 말보다 목소리가 크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기와 강아지가 사랑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짜 미소는 안 될까? 안 된다. 가짜 미소는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우리는 그게 억지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미소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 말이다. 미소를 짓는 사람은 더 효과적인 관리자, 선생님, 판매원이 되며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다. 미소는 찡그림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가르칠 때 벌을 주기보다는 격려를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다. 미소의 효과는 강력하다. 미국 유명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대화할 때조차 미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한다. 미소는 목소리를 뚫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그들도 당신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미소를 지으면 다들 미소로 답한다는 걸 금세 알게 된다. 불만이나 고충이 있어서 찡그리며 찾아온 사람에게도 밝게 응대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경청하면 조정도 훨씬 쉽다. 즉, 미소가 매일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 그런데 미소를 짓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억지로 미소를 지어라.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억지로 휘파람을 불거나 허밍을 해보라. 마치 이미 행복한 사람인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실제로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사실은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는 것이다. 의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가 더 쉬운 행동을 통제하면 그렇지 못한 감정까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웃음을 잃었을 때 웃고 싶다면
똑바로 앉아서 마치 이미 웃는 행동을 하면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닌다. 행복을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다. 바로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복은 바깥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내면의 상황에 따르는 경향이 훨씬 크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 좋고 나쁜 건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꼭 말을 잘해야 할까? 언어 재능이 타고난 사람처럼 해야만 하는 걸까? 여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단 한 가지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 비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바로 경청이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찰스 엘리엇은 사업상의 대화가 성공하는 것도 어려울 것 하나 없다 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상대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면 된다. 그보다 더 잘 보일 방법은 없다. 그는 스스로도 경청하는 기술의 달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하고 들어주길 원한다. 경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잘한다고 상대를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고 끄덕거리는 모습은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니 말이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 듯하다. 배우자나 자녀의 말에 영혼 없이 답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인이 나를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말에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주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호감 가는 첫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느라고 귀를 열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청하는 능력은 다른 그 어느 미덕보다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 어떻게 하면 타인이 당신을 피하고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확실한 방법이 있다. 누가 말을 하든 오랫동안 듣고 있지 말라. 쉴 새 없이 당신의 이야기만 떠들어라. 동조를 하며 경청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인데 뭔가 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장 중간에 바로 끼어들면 된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상대가 아주 즐겁게 답할 것 같은 질문을 던져라. 상대에 관한 이야기, 그가 이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하라. 상대의 관심을 단번에 끌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왕도는 다른 것이 없다.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대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상대에 따라 받은 보상은 다르겠지만 크게는 타인과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확장된 것 자체가 삶에서 얻게 된 큰 보물이다. 상대가 당신과 하는 대화를 즐겁게 하라. 나 역시 삶에서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매번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의 삶도 확장될 테니 말이다. 상대가 누구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준수한다면 곤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사실 잘 지키기만 한다면 수많은 친구와 끊이지 않는 행복, 그리고 돈,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깨는 순간
삶은 점점 더 공경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 법칙은 바로 언제나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한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기 바란다.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한다.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타인을 대접하자. 결코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는 뛰어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면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리고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아무리 중요하고 성공한 인물이라 해도 누군가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면 기쁠 수밖에 없다. 남들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이를 꼭 기억하라.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진심을 담아라. 인간관계에서 나의 의견을 남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의견을 남이 들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것에도 방법은 있다. 먼저 함부로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승자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저자는 즐거운 자리에 연회에 초대받았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한 남자가 말했다. 저자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틀림을 알아챘다. 그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한 가지의 일을 시도했다. 그 일은 아무도 청하지 않았고 환영받을 일도 없는데 틀린 사람 수정해주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신을 위촉했다. 남자의 말을 지적하자 남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말도 안 된다며 저자를 몰아세웠다. 그 모습을 본 저자의 친구 게먼드는 그 남자의 말이 맞다고 옹호했다. 나중에 저자는 게먼드에게 내가 맞지 않냐고 물었으나 게먼드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축하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인데 누가 틀렸다고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랬으면 그 남자가 자네를 좋아했을까? 상대방 체면을 좀 세워주면 어때? 자네 의견을 묻지 않았잖아. 그건 그 사람이 바랐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굳이 반박하는 거야? 날 선 대립은 항상 피하는 게 좋아. 친구의 말은 저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저자는 당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친구까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반박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뒤늦게 후회했다. 열의 9은 양쪽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끝나는 것이 논쟁이다. 논쟁은 이길 수가 없다. 져도 지고 이겨도 지기 때문이다. 왜일까? 당신이 상대의 허점을 모조리 드러내고 상대가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해서 승리했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의 기분은 즉각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상대는? 당신은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상대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명심할 점은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번 인간관계에서 싸우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자신이 말을 자제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말싸움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말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자제력과 현명하게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한다. 논쟁을 벌이고 짜증을 유발하고 상대를 반박해서 가끔은 이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껍데기뿐인 승리다.
왜냐하면 절대로 상대의 호의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상대의 호의인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희박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견 차이가 났을 때 논쟁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반박하고 싶어진다. 일단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신문에서 말한 의견 차이가 논쟁으로 번지지 않는 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의견 차이를 환영하라.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준 것에 고마워하라. 그 의견 차이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고칠 좋은 기회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불쾌한 상황에서는 무심결에 방어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니 조심하라. 차분함을 유지하고 무심결에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반응이야말로 최선이 아닌 최악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성질을 죽여라. 기억하라. 무엇에 화내는지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일단 들어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라. 저항하거나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말라. 그러면 벽만 더 높아진다. 이해라는 다리를 놓도록 노력하라. 오해라는 벽을 더 높이 쌓지 마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들었다면 동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찾아라.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실수에 대해 사과하라.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누구든 시간을 내서 당신과 다른 의견을 내주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선의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어쩌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확실히 기억하라.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100명의 내 편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그만큼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을 만들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맞다. 그 방법도 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할 때 절대로 내가 이걸 너한테 증명해 보이게 라고 선언하지 말라.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너보다 정말 똑똑해. 내가 몇 가지를 알려주면 너도 바로 마음을 바꾸고 나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이는 상대에 대한 도전이다. 반발을 부르고 상대는 당신과 싸우고 싶어진다. 설사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님에도 말이다. 뭔가 증명하려면 절대로 누구한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 상대가 모르는 것도 상대가 잊은 것처럼 말하라. 처세술의 대가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내 감정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일은 삼가기로 했다. 대신에 내 생각에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아마도 지금으로 봐서는 같은 표현을 썼다. 타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직설적으로 반박하거나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즉각 보여주며 즐거워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다. 대답할 때는 상대의 의견이 옳을 경우나 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기로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자 대화는 훨씬 유쾌하게 흘러갔다. 겸손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박을 덜했다. 설득하기도 쉬워졌다.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요령 있게 다가가라. 그 편이 주장을 펼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고객, 배우자, 상대방과 싸우지 말라.
상대가 틀렸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상대의 속을 휘저어 놓지 말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라.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게 상대를 우리 생각 쪽으로 끌어오자. 우리가 틀렸을 때는 실수를 빠르게 열정적으로 인정하자. 보통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하면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끔찍하게 망치는 지름길이다. 옛 명언을 기억하라. 싸움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항복하면 기대 이상을 얻는다. 내가 틀렸다면 빠르고 단호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긴다. 화가 나서 한두 마디 뱉고 나면 감정을 쏟아냈기에 내 기분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도 즐거울까? 호전적인 목소리와 적대적인 태도를 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불화로 마음이 괴롭고 당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세상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당신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부드럽게 우호적으로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을 주면서 접근한다면 어쩌면 그들도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한 바가지의 쓸개즙보다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링컨의 명언을 기억하라.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내가 만약 상대를 설득하려 하거든 내 말을 하지 말고 상대가 실컷 말하게 하라. 오히려 상대에게 질문하여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말할 기회를 줘라. 이때 주의할 점은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굳이 끼어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 상대는 그 주제에 몰입해 있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들어줘서 칭찬해주고 호감 가는 인상을 만드는 편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보다 잘나라.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친구가 더 잘나게 둬라.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보다 무엇인가 뛰어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나서 성공을 자랑하면 상대방은 시기와 적개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우리가 성취한 일은 최소화하자. 겸손해지자. 겸손은 언제나 적중한다.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게 하면 협조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살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욱했든 짜증도 덜한다. 이유가 궁금해지면 결과를 혐오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의 기술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화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얻고 싶다면 상대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내 것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에게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상대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를 고려하여 이야기하고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상대도 우리의 아이디어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사에서 사람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때에 맞게 지적해줘야 했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도 미덕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적하는 것이 현명하게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킬리는 자신의 연설문을 받아보곤 놀란 적 있다. 연설문이 훌륭한 부분도 있었으나 적절한 내용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했다간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사기 쉽다는 판단이 들었다. 맥킬리는 연설문을 쓴 작성자에게 정말 근사한 연설문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이렇게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칭찬을 곁들임과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직접 원고를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마침내 연설문 작성자가 효과적인 연설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언제나 장점에 대한 칭찬을 먼저 듣고 나면 불쾌한 이야기를 듣기가 조금은 수월해진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치과 의사가 마취제부터 놓는 것과 같다. 환자는 여전히 치아에 구멍을 뚫어야겠지만 마취제는 그 통증을 없애준다. 타인의 잘못을 꼭 지적해야 할 상황에는 칭찬과 정직한 인정으로 시작하라. 미움을 사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건 역시 있다. 일단 생각해보자.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자신의 가게를 둘러보다 담배를 피우는 직원을 보았다. 가게 내는 엄밀하게 흡연 구역이었다. 직원의 머리 위에 흡연 금지라는 편말도 있었다. 이때 사장이 바로 가서 직원에게 글자 못 읽어? 라고 타박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직원들에게 가서 고급 시가를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다. 이건 밖에서 피워주면 고맙겠네. 사장은 직원들이 규칙을 어김을 알고 있었다. 직원들도 사장이 그 잘못을 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선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수를 알려주면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거나 하는 상황에선 어떻게 현명하게 해야 하는 걸까? 바로 명령이 아니라 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늘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실수를 바로잡기가 쉽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상대는 반항하기보다는 협조하고 싶어진다. 나에 대해 나를 세워서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니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진다. 요령 없는 명령은 반감만 산다. 그 반감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그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말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때 직접 명령을 하기보다는 질문할 것이다. 질문으로 시작하면 명령을 받아들이기 상대도 더 쉽고 창의성까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 받은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명령이 나오게 된 의사결정에 본인이 참여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저런 지시를 받더라도 발끈할 가능성이 낮다.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옳은 방법이 무엇일지 열심히 찾아다닌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합의안이 뭐가 되었든 어느 쪽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중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확실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는다면 상대의 자존감만 파괴된다. 상대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의 체면을 내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에게 고치기 쉬운 문제처럼 보이게 하라. 만약 여러분이 자녀나 배우자, 직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못한다. 소질이 없다. 다 틀렸다고 말한다면 더 잘해야 할 이유를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먼저 얼마든지 실컷 격려해 보라. 그 일이 하기 쉬울 것처럼 말하라. 실제로도 잘 생각해 보면 사소한 문제들은 고치기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상대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줘라.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럽더라도 넌지시 칭찬을 건네라. 상대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면 재능이 있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라. 실제로 자신의 재능을 잘 펼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상대도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연습할 것이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원망을 사지 않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전을 도와주고 싶은가? 상대에게 용기를 줘라. 그리고 잘못을 고치기 쉬울 것처럼 느끼도록 격려해줘라.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한 가지인데요.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죠. 굳이 할 필요 없는 조언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을 내려두고 내 얘기를 줄이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중요하고 존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강요하는 것보다 상대의 웃음과 관용, 너그러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데일 카네기의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타인의 훌륭하고 다양한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